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요 며칠은 뭐 코스피가 상승하면은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은, 코스피가 하락하면은 코스닥이 상승하는 두 개가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죠. 또 동시에 하락할 수도 있고, 동시에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둘이 동시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을 좀 했죠. 네, 미국 시장 하락으로 마감한 거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조금 완전히 선방한 건 아니고 조금 선방으로 좀 마감을 했다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최근에 국내 코스피 지수하고 그림이 많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8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0.29조, 그 다음에 S&P 500이 0.60 하락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나름대로 선방을 좀 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엔비디아의 이 실적,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우리가 먼저 미국 시장보다도 영향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했던 그것보다도 충족을 시켜버리면은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은 하락을 좀 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봐야 되겠죠.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일 오픈을 해봐야기 때문에 일단은 역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이상 급증한 4.59달러의 주당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치에 이제 어떻게 근접을 하느냐, 아니면 높게 하냐, 이거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좀 발표를 좀 앞두고 자익 실현이 좀 나왔었죠. 4% 넘게 하락세를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만이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 전에는 애플이 움직이면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AI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것들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물가 지표가 연달아서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록에서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33% 되고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76.6%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6월에 인하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금리를 인하를 하는 기대감은 어때요? 여기에서 살아있는 상태예요. 단지 이제 정확하게 언제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추세가 코로나 때 상승했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부터죠. 그 전부터 제가 2021년 8월달, 뭐 그 전에 1월,
1월 22일 정도부터 해서 8월달 한 6개월 동안 죽으라고 계속해서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더라도 상방은 제한적이고 이제 하방으로 갑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렸죠. 근데 그런 하락세는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 긴장하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런 조정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조정이 나와도 1월 달에 조정이 나왔던 이 정도의 흐름이 조정이 나오지 크게 흐름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면은 그냥 즐기시라는 말씀 드려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쭉 가볼까요? 쭉 가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안 좋게 이야기 하신 분들은 뭐 2천까지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오진 않습니다. 그건 오진 않고 올해 제가 분명히 불장을 기대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시간을 좀 두고 간다면은 시장에 정말 이렇게 많이 간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돈 벌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월봉에 보면은 자 1월달에 조정 나오고 2월달에 회복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은 2월 이제 마감이 좀 되는 상태인데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좀 흘러갈 것 같고 다음 주에는 한 4일 정도 열리죠. 3월 1일은 또 쉬는 날이에요. 금요일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안 열리고 그래서 무난하게 이 월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감할 것 같아요. 주봉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 일봉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일봉이 잘 버티고 있어요.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자, 외국인이 오늘 이제 매도를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물량들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코스피 쪽에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그동안에 잘 들어온 흐름들도 체크가 되고요.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요. 근데 지금 이걸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 연말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그 다음에 연초에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지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코스닥도 하면은 주가의 좀 흐름을 보면은 1월 달에 좀 조정이 나왔었죠. 주봉에서도 보면 나왔죠. 근데 2월 달에 들어와서 2월 1일 기점을 해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조금 늦게 단기 조정 마무리를 짓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코스피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좀 더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똑같아요. 이렇게 큰 조정은 당분간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뻗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저는 향후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해드렸지만은 지금 10대들은 코스닥 2000 오는 거 충분히 보고 20대도 코스닥이 2000이 오는 시대를 볼 거예요. 요거 계속해서 상승으로 갑니다. 이런 파동의 흐름으로 해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죠? 그 다음에 조정 들어왔었고, 또 상승했고, 조정 들어왔고, 상승했고, 조정 들어왔고. 또 이런 거점에서 편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2000 시대까지 올 거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 학생들을, 자녀분들을 이제 두고 계신 분들은 그냥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해가지고 보유를 하시면은 2000 시대까지, 2000 지수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자금이 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도 한 번 정도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10만원 못 가고 있죠. 7만원대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10만원 언제 가지? 언제 간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수익이 기다림을, 인내를 있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인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좀 있지만은 나중에 10만원이라는 딱 숫자가 딱 찍히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것들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수익만큼 좋은 거 없어요. 우리가 스포츠도 그러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경기 계속 하다가 골 넣으면은 그동안에 이제 힘들었던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또 승리하면은 이제 잘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도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에서는 그 과정이 좋은 실적이 나오고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 애들, 쉽게 말하면 재료죠. 재료가 있는 애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파괴력이 좋고 또 수익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실 때 그런 과정들도 있다라는 거에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이 반도체 시장이 고생을 좀 했다가 이제는 이 AI죠.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매출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자동차 주식 갈 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이 자동차 자체가 모빌리티, 지금은 전자 이 시스템들이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반도체가 이제 거기에서 AI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0만원 갈 때까지 기다려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고, 자동차 이렇게 현대차가 쭉 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꺾이잖아요. 조정이 좀 들어오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이렇게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수를 해서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것도 인내고, 또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것들을 추격 매수하지 않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또 인내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종목들, 좋은 회사들은 기다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올 한 해 24년에 정말 여러분께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번에 기회를 또 못 잡으시면은 또 그 기회가 또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 기회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자, 방송은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주변에 여러분들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겠고요. 내일하고 모레는 제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 시장 복귀, 오늘장 시장 복귀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큰 문제가 있고 큰 변화가 있으면은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글 남길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